조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1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에 아주 불리합니다. 유시민 씨는 범여권 즉 좌파 세력이죠. 좌파 정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은 110석 정도 전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여당이 200석을 맞춰가지고 사회주의로의 개헌도 가능한 그런 압승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나 지금 지역구에서 격돌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호언장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작에 나온 나경원 그리고 전 서울시장 오세훈 두 사람이 아주 경량급 상대를 놓고도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이미지도 좋은 오세훈, 나경원 같은 분이 고전하고 있다면은 정말 어디서 수도권에서 어디서 승리할 것이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황교안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싫든 좋든 결국 황교안 대표입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기능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면서 뭔가 한마디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은 종로에 출마를 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의 전략적, 전술적 실수 중에서 상당히 큰 게 종로구에 출마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언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선거 지휘가 되지 않고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이 김종인 씨 또한 이념적으로 이 정통 우파 세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차명진, 김대호 소동을 겪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우파, 행동적인 용감한 우파만 내모는 사람이냐, 우파 킬러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3, 4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내일이라도 국민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하는 마지막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연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번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될 때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것 이야기하고 지금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특히 60대 이상 보수층이 100% 투표율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설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잘된 연설은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1952년 9월 당시 공화당의 닉슨 부통령 후보
리차드 닉슨 부통령 후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죠. 닉슨 부통령 후보가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텔레비전 연설을 함으로써 그 판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는 연설입니다. 체커스 스피치라고 합니다. 체커스는 개 이름입니다. 개 이름. 그때 왜 닉슨이 그런 텔레비전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언론에 폭로가 있었습니다. 즉 닉슨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닉슨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을 언제까지 부통령 후보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마지막 승부를 합니다. 즉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인 텔레비전을 돈으로 사서 약 7만 달러의 돈으로 사서 텔레비전 연설을 합니다. 그때 텔레비전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설을 시청한 사람이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치 연설 시청률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닉슨이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 부인을 단상에 앉혀놓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인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해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 받은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나는 공개적으로 받았다. 단 한 푼도 사적 용도로 쓴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에게 그 어떤 특혜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사람이 라디오에 나가서 딸이 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유세를 가려고 나가는데 볼티모어의 어떤 역에서 연락이 왔다. 내 앞으로 소포를 누가 보냈는데 찾아가라고 해서 소포를 찾으러 가서 소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준 것이었다. 그래서 딸이, 트리시아라는 딸이 이 강아지에게 체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체크만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체크 스피치라고 합니다. 이 시청을 하던 사람이 이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아주 팬레터 같은 수백만 통의 편지와 전보가 공화당 사무실로 답지하기 시작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사실은 닉슨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이게 바로 닉슨이 미국의 보통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연설 말미에 닉슨이 링컨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아주 그런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점을 강조를 하고 상대방인 스티븐 대통령 후보가 좋은 집안 출신임을 은근히 비꼰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연설 하나로 닉슨이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이런 연설을 할 수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무엇으로서 국민을 감동시킬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너무나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저는 황교안 대표 입에서 절실하게
나오는 메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 정권과 파퓰리즘 경쟁만 하려고 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지금 생과 사의 결투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반역 정권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넘어간다. 반역을 합법화하게 된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베네수엘라로 가시겠습니까? 인류 국가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절실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은 이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든지 대통령 후보에 연연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정계에서 아예 은퇴를 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절박한 심정을 담고 솔직하게 이번 선거가 얼마나 엄중한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불리하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유를 잃게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 등등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마지막 연설을 기대합니다. 이게 진실의 순간입니다.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과 바로 정면승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이겁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국민들에게 아부하고 이러는 통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안보 문제 이야기하면은 인기가 없더라 해가지고 안보 체제 문제 이런 걸 지금까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파퓰리즘 경쟁해가지고 비슷해지는 정당으로 가니까 배척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 선택은 국민들에게 맡기는 이런 담백한 그런 연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결정적 연설이 나와야 할 시점이면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